비즈니스 협상론. 협상 전문가는 세상을 다르게 산다. 협상가의 권리 장전. 협상을 앞두고 느끼는 부담감은 그 후 많은 경험을 쌓고 스스로 협상가의 권리 장전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되었다. 벌써 4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막혀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억이 있다. 대학 졸업 후 해외 건설 전문인 쌍용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부족하던 때라 영문학을 전공하고 당시에는 드물었던 운전면허를 가졌으며 타이핑까지 능숙하다는 이유로 입사 6개월 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사 창설 멤버로 파견되었다. 장기간 체류해야 했으므로 지사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들도 꽤 되었다. 문제는 함께 파견된 과장님의 특별한 주문에서 발생했다.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중고 가구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새 가구였다면 아무 가구점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것을 손가락으로 주문하고 정가표대로 지불만 하면 됐을 텐데 말이다. 외국에 난생 처음 나가본 나는 영어로 이야기해본 경험이라곤 외국인 교수들과 인사를 나눈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 내가 한국에서도 사본 적이 없는 중고 가구들을 영어로 협상해서 구매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뿐이었다. 원래 낙천적인 사람인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현지 상인과 마주 앉았고 협상이 시작되었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으므로 일일이 물어가며 협상을 해야 했는데 못하는 영어가 부끄러워 나중에는 포기하고 대충대충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한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혹시 내가 한국 사람으로 너무 자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싫어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결국 흥정도 제대로 못하고 필요한 덤도 변변히 얻어내지 못한 채 가구를 사고 말았다. 이 일을 겪은 이후 나는 협상을 앞두면 지나치게 부담을 느꼈고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오랜 경험 끝에 협상가의 절대 권리 몇 가지를 터득한 뒤로 협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협상에 대한 부담감은 비단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야무지고 똑똑한 직장 여성을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녀는 좀처럼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 비싸더라도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 부자이거나 유명 브랜드를 즐겨 찾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시장에서 흥정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싫어서이다. 가격을 가지고 협상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보단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표시된 가격을 주고 사겠다는 것이다. 운전 중 자동차가 갑자기 서버리면 차를 정비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정비 공장에서 제시한 견적서를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 초조하고 불안한 일일 것이다. 이렇듯 매일매일 느닷없이 부닥치게 되는 협상 때문에 고민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협상가의 권리 장전을 소개하려 한다. 1조. 나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다. 협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데에서 올 때가 많다. 구매자인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판매자의 지식을 앞지를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과 나는 서로 자라온 배경과 교육받은 내용도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이 짧은 시간 동안 해주는 설명을 금세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과거의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내가 미련하거나 우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완벽주의가 협상을 그르치는 주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는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을 권리가 있다. 당신의 설명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조. 나에게는 협상 중 실수할 권리가 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순간의 실수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경험이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협상을 하기 전 항상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시작하는 나도 때때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른다. 아침에 양보해놓고 점심을 먹으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괜히 양보해 주었다고 후회하는 일이 다반사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협상을 진행하지만 인간인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실수한 일에 대해서 바로잡기보다는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실수를 추가하게 된다. 실수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필요하다면 내가 저지른 실수를 정정할 권리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3조. 나에게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결정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은 이미 어떠한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한 후에 요구를 한다. 하지만 나는 상대방처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력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죠. 라고 대답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이다. 나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 마음에 들도록 행동할 필요는 없다. 4조. 나에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권리가 있다. 협상을 하는 우리는 상대방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없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반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말을 하는 것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준비한 자료가 다 떨어졌으면 이미 한 말을 반복한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을수록 상대방 뇌리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깊게 박힐 것이다.